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어드바이저 함께 할게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도 에코프로 제외하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았는데 오늘 시장은 어떤 전략 세워볼지 달달한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입니다. MS가 쏘아 올린 두 번째 공.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몸집이 두 번째로 큰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애플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올해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랠리를 정말 강하게 불어 넣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챗 GPT 개발사의 오픈 AI와 함께 오픈 그 챗 GPT 관련해서 이제 기술을 두각을 나타내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주가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칩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지 달달한 포인트에 대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보시면요. 현지 시간으로 아침부터 이어진 이러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연착륙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매크로 데이터,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가 쏘아올린 이러한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간 스탠리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줄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슈퍼 지역은행으로 불리는 PNC 파이낸셜 또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뱅크런 우려가 있던 그 찰스 수합은 예금은 다소 줄었지만 FHLB 차입금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고비용 차입금 대부분을 상환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장중에 1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은행이기에 남은 불씨를 꺼버리는 듯한 흐름을 이어갔죠. 자, 전일 발표된 이러한 매크로 지표들을 보시면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0.2%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지만 지난 5월 소매 판매가 상향 조정됨에 따른 이런 역기저 효과에 의한 것으로요. 변동성이 큰 자동차, 가스 등을 제외한 이러한 통제그룹의 소매 판매는 0.6%가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자, 통제그룹에 대한 소매 판매의 경우 보시면요. 기본적인 지출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죠. GDP를 추정할 때 반영되는 수치입니다. 주택시장 또한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재고가 낮아지면서 신규 주택에 대해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NAHB 주택가격 지수를 보시면요. 56으로 전달 대비 상승을 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불을 지핀 AI 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름을 부었죠. 우리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비서인 그 코파일럿 구독 서비스를 발표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 또한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과 약간의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는 국내 지수, 오늘 그 외국인의 매도세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양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 또 특히 코스피의 경우에는 기관까지 매도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과 같은 이러한 일부 2차 전지 종목들만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수는 강보합 또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체감 지수는 어제만큼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부 조선이나 해운 관련주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테마 동향, 오늘장 테마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비서 코파일럿 구독 서비스 발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AI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죠. 차트를 보시면 JLK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JLK가 지금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딥노이드,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 뷰노,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와 같은 AI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마불사라고 하죠. 어제 코스닥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켰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로 한때 테마를 형성했던 종목이 있죠. 바로 에코프로 HN이 오늘 대장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따르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더구전자, STX, 에코프로 BM, 페로닉스와 같은 이러한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또한 오늘도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펩트론이 상한가에 안착하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전약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지금 뭐 시가갭을 크게 띄우고 시가를 살짝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당히 그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센스가 그 뒤를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외에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파드 관련주 기억하시나요? 자, 컴퍼니 K가 오늘도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웹툰 관련주 MBT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큰입눈 관련주로 K엔소를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갭을 크게 띄우면서 공중부양 양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의약품 자동 조제 시스템 납품 소식이 전해지면서 JVM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텔레칩스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시장 대응 전략 기억하시나요? 파티가 끝나면 숙취가 밀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숙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추경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코스닥 지수만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계좌는 좋지 못한 상황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시장 모두 여전히 과열권에 머물고 있고요. 여기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특정 섹터와 일부 주도주들 위주의 상승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시장 상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국내 여건상 아직은 그러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시장이 지지부진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온 섹터들 간의 순환매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단기 스윙 전략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경 매수 자제해 주시고 수익은 줄 때 챙겨가면서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시고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 잘 들었습니다. 순환매가 지속되는 만큼 종목에 대한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위원님의 종목도 기대를 해보면서 달달한 공략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는 PCB, 기판 관련주입니다. 이 AI 반도체 열풍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는 정말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판 관련해서 최근에 이수페타시스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종목이 궁금한데요. 위원님께서 모멘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8일 시장조사 업체인 트랜스포트의 그 전망에 의하면요, 차량용 PCB 시장이 올해 전년 대비 14% 성장한 10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죠. 차량용 PCB 시장은 2026년까지 145억 달러로 성장하면서 전체 PCB 시장에서 차량용 PCB가 차지하는 비중이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PCB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은 전기차 보급률과 자동차 전장화 확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순수 전기차용 PCB의 평균 가격이 내연기관용 PCB의 5배에서 6배 정도 달한다고 하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전기차 제어 시스템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은 2차 전지 배터리뿐만 아니라 차량용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차량용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PCB 시장 또한 전기차 시장의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PCB 관련주들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와 또 중장기적으로는 DDR5 메모리 사용 확산에 따른 수혜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가전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 PCB 시장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AI나 반도체, 전기차 등으로 인해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PCB 관련주들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CB 관련주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가져보면서요.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깊게 두면 좋을까요?
네, 바로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48년째 PCB만을 전문으로 생산해온 기업이죠. 종속회사인 테라닉스와 인터플렉스를 통해서 특수 PCB나 또 FPCB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고부가 상품에 대한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투자가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GP의 핵심 부품인 FC, BGAS가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 2023년에는 반도체 부문 매출액이 PCB 부문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규제에 대해서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정부도 AI 반도체 개발에 대해 속도를 낼 계획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 그동안 상당히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 이후에 견조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구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 목표가 최근의 고점입니다. 22,000원 고점 부근에서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목표가는 22,000원 말씀 주셨고 14일 날 외인 기관의 매집과 함께 장대 양봉이 떴는데 그때의 고점을 더 넘길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K엔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상한가 시도에 들어가고 있는데 시장이 좀 변동성이 강해서 눌림이 잠깐 좀 나오다 보니까 이 K엔솔도 상한가에 들어가려다가 살짝 내려오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래도 목표가 달성 했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 자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제가 그 반도체 클린룸에 대해서 본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K엔솔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가 2027년까지 클린룸을 7배 정도 확장할 것이다. 라는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7배 확장, 700% 확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수치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전달해 드리면서 K엔솔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5일에 추천을 드렸죠. 지금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고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큰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갭으로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오늘 챙겨가셨는데 본방송 보시면서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골입니다. 이 15,000원, 15,000원대 아랫꼬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구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엔솔로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15,000원대 이탈 여부 체크를 하고요. 자, 다음으로 컴퍼니 K 또 AS 받아볼게요. 저희가 바로 어제 AS를 받았잖아요. 어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 위원님께서 이제는 9,000원대 지지를 체크하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주가가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죠. 오늘 장중에 심지어 23%대 급등까지 나오면서 12,000원까지 주가 강하게 올렸습니다. 자, 컴퍼니 K는 추가 상승 더 두고 봐야 할까요? 네,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입니다. 팹리스 유니콘 기업 파두의 IPO 신청 이슈로 인해서 동사가 대장주로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초기 투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테마를 먼저 선점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컴퍼니 K 차트를 먼저 보신다라면요. 정말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이 시장에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 오늘도 그렇게 수급 상황 좋지 않은 시장이죠.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종목이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고 또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면 단기 과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지지 라인을 체크를 해드린다면 10,000원 라인으로 이번에는 체크를 해드리면서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빠르게 단기 상승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두 IPO 상장 이전까지 충분히 대장주로 보실 수 있다.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파두 IPO 대장주로 컴퍼니 K 말씀 주셨고 정말 짧은 시간에 68%라는 놀라운 수익을 챙겼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지라인이 높아지는 것도 너무 멋있는데요. 이제는 10,000원대 지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BT도 알아볼게요. 역시나 어제 바로 AS 받았던 종목이고 8,000원 돌파 시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이 종목도 자 지지 라인을 좀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단기간에 60% 가까운 수익 챙겼고요. 오늘 장중 23% 급등하면서 주가 10,000원을 넘겼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항상 뭐 시장에서 그 테마를 먼저 선점해 드리고 또 종목도 먼저 선점해 드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도 보시면 2,400여 종목 가운데 한 600여, 700여 종목만 상승을 하고 또 한 1,700여 종목을 하락을 하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단한 10분만 시청하셔도 정말 이렇게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먼저 수익을 축하를 드리고요. MBT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업체고 또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업체로 선정된 만큼 상승 모멘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동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기 입형, 8,000원짜리 지지 확인하시면서 조정 줄 때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BT까지 AS 받아봤고요. 단기간에 큰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